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입니다. 우선 2022년 CEO 인베스트데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CEO 인베스터데이를 통해 전기차, UAM, 수소, 자율주행 등 당사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드렸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2021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글로벌 팬데믹과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 자체를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대면 방식의 일상화일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방식의 확대로 기존에 알고 있던 가상현실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고 당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금년 CES에서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메타 모빌리티를 통해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정하는 로보틱스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사가 발표한 메타 모빌리티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결돼 이동 범위를 가상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미래 모빌리티 간 경계를 파괴하고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통해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포트폴리오 완성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UAM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9월 미국 내 독립법인의 이름을 슈퍼널로 확정하고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기존 교통망의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가 통합된 현재 승차 공유 플랫폼과 같은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사가 추구하는 미래 모빌리티에서 중요한 요소인 전동화, 가속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사의 핵심적인 미래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투자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전동화 가속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30년 현대차와 제네시스 합산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 187만 대와 그룹 마켓시어 12%를 전동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생산과 제품 경쟁력,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대한 로드맵을 각각 수립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전동화 전략 발표에 앞서 2021년에 발표한 탄소 중립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활동은 단순히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제 성장과 발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지난해 2045년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 제네시스 100% 전동화 전환, 2035년 유럽 판매 100% 전동화 달성, 2040년까지 주요 지역 100% 전동화 달성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어서 당사의 2021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과 반도체 수급 부족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당사는 글로벌 판매 389만 대와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5.7%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은 당사의 전동화 전환의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2045년을 목표로 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당사의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런칭하여 전동화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제네시스 최초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GV60 출시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14만 대 전기차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2030년) 전동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라인업 강화와 주요 생산 계획이 필수적이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당사만의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전략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당사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14만 대로 전체 판매 물량의 3.6%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사는 중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 84만 대, 판매 비중 17%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전기차 판매 대수 187만 대, 판매 비중 36%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2035년 내연 기간 판매 금지를 예정하고 있는 유럽과 정부의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 50%를 선언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은 전기차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시장 역시 정부의 지원 강화로 전기차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년 당사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36%로 확대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 판매는 53만 대로 시장 점유율 11%, 전기차 판매 비중은 약 5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판매 목표는 48만 대로 시장 점유율 6%와 전기차 판매 비중 69%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 판매는 29만 대로 시장 점유율 5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30년까지 전기차 라인업 17개 차종 이상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대차가 약 11개 차종, 제네시스 약 6개 차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에 이어 올해 아이오닉 6와 2024년 아이오닉 7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 3개, SUV 6개, 소상용 1개와 기타 신규 차종 1개를 목표로 수익성 높은 SUV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략형 모델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가 전동화 차종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승용 차종 2개와 SUV 차종 4개 등 총 6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30년 제네시스 전기차 판매 목표는 35만 대로 글로벌 고급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년 상반기 GAT EV를 시작으로 하반기 GV60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으며 올해에도 GV70 EV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만의 럭셔리 속성에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하이 퀄리티 EV로서 브랜드 차별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시설을 전동화에 최적화된 생산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전동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 효율성 향상입니다. 당사는 단순 제조 공정을 넘어 R&D의 밸류체인 혁신, 미래 모빌리티 제공 등의 복합 거점의 역할을 하는 HMG 이노베이션 센터를 싱가포르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HMG 이노베이션 센터는 스마트 팩토리 혁신 제조 플랫폼 도입을 통해 유연한 생산 시스템과 고도의 자동화를 이끌어내는 효율성 높은 제조 공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를 위한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배터리 구독 사업 등의 신사업 전개도 추진 예정입니다. HMG 이노베이션 센터의 혁신 제조 플랫폼은 향후 글로벌 전 공장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조 단계를 슬림화하고 유연한 생산 구조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조 원가 절감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산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를 비롯하여 전기차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중심의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로 9개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공장과 체코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동을 시작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도 올해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전동화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에 맞추어 현재 생산 거점들의 전기차 생산 확대는 물론 주요 시장 중심으로의 생산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보유한 생산 공장 이외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전동화 관련 투자와 생산에 대한 내용은 근시일 내에 다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한 물량의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능력 향상과 함께 배터리 소싱에 대한 확보 방안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에는 전기차 생산이 주요 거점으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는 현지에서의 배터리 소싱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 역시 주요 지역별 거점에서는 원활한 배터리 소싱을 위해 배터리 사와의 전략적 제휴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조달 전략 이외에도 당사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모듈화에 걸친 배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배터리 종합 전략을 통해 2030년 판매 목표와 연동한 배터리 소요량 170GWh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시장의 전기차 니즈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선 배터리 소싱의 다변화입니다. 현재 글로벌 탑 배터리사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조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까지 당사 판매 목표량에 상응하는 배터리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배터리 협력사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공급업체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안정적인 조달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사는 배터리 협력사와의 제휴를 통한 현지 조달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JV 설립을 통해 2024년 리튬 이온 배터리 10GWh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약 15만 대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국내 및 신흥시장 전기차 생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JV 이외에도 미국 등 당사의 주요 시장에서 배터리 사와의 추가적인 전략적 제휴 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 소요량의 50% 수준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타입 다변화를 통해 진출 시장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NCM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까지 배터리 타입을 다변화하여 선진 시장에서 신흥 시장까지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장의 니즈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통해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모듈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러 아키텍처 플랫폼과
모듈러 배터리 시스템을 결합하여 배터리 성능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의 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듈러 아키텍처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셀2 모듈 형태에서 2025년에는 셀2 팩을 적용함으로써 주행거리 개선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더 자세한 모듈화 전략은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관련 전략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소싱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30년 예상 배터리 소요량 170GWh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성능 개선과 원가 절감을 진행하여 당사의 전기차 상품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당사는 2020년 말 eGMP를 출시하여 전기차의 최적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2021년 아이오닉 5와 GB60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eGMP 기반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존 플랫폼을 개선하면서 배터리, 모터와 같은 전기차 핵심 부품까지 표준화, 모듈화하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5년 도입될 모듈러 아키텍처는 승용 전기차 플랫폼인 EM과 PBV 전용 플랫폼 ES가 될 것입니다. EM은 기존 대비 표준 모듈을 통해 공용 범위를 확장하고 모든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전 차종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AR은 현재 수준 대비 50% 이상 개선되며 다양한 신기술을 탑재하여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PBV 전용 플랫폼인 ES는 스케이트보드 기반의 유연한 구조를 통해 딜리버리와 헤일링 등 B2B 서비스 모델까지 활용될 것입니다. 모듈러 아키텍처 개발 체계에서 표준화된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 향상과 원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 개발 체계에서는 차종별로 배터리 팩의 종류가 서로 달랐으나 EM과 ES 플랫폼에서는 모듈화 시스템 방식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9종으로 표준화된 배터리 팩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 차급별 니즈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성뿐만 아니라 성능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셀2 팩 방식 적용을 통해 에너지 밀도를 현재보다 개선할 예정이고 향후 배터리 셀을 직접 셰시에 부착하는 셀2 프레임 적용도 고려 중입니다. 또한 모듈러 전략 기반으로 표준화, 공용화를 극대화하여 배터리 시스템을 저가화할 예정입니다. 전기차의 중요 상품 속성인 급속 충전 시간 역시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모터 시스템 또한 EM과 ES 플랫폼에 맞추어 각 모델별 요구에 따라 5개 타입으로 표준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표준화된 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능 및 가격, 중량 측면의 경쟁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전략입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생활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발전하면서 커넥티비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커넥티비티 성능을 향상시켜 2025년에 올 커넥티드 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고도화된 커넥티드 카에서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커넥티비티를 기반으로 신기술, 신기능을 지속 업데이트해서 고객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차량에 탑승한 듯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파편화된 지역기를 통합 지역기로 합치는 등 개발 복잡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지역기를 통해 차량에 탑재되는 지역기 수를 줄여서 2030년에는 현재 3분의 1 수준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지역기를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표준화하고 통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여러 차종으로 빠르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기능을 확대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제어기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지난해 출시된 GB60에 최초로 탑재되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모든 신차에 탑재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EV를 비롯한 전 차종에 제어기 OTA를 탑재하는 한편 무선 업데이트 대상 제어기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미래 신기술과 신기능을 신속하게 확대 적용하고 무선으로 편리하게 업데이트하면서 차량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의 자율주행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율주행 개발 전략인 보편적 안전과 선택적 편의를 두축으로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율주차,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제어기의 로드맵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입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주행 보조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가운데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HDP를 올해 하반기부터 G90에 최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국제 규제에 따라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 규제 완화와 함께 OTA를 통해 점차적으로 주행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며 기능을 고도화시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을 개인 차량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활용하여 새로운 이동 방식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모셔널에서 제공할 자율주행 서비스와 별개로 당사가 자체 개발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로보택시인 로보라이드의 시범 서비스를 국내 주요 도시에서 제공한 후 2023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의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로봇 셔틀은 지난해 세종시와 남양연구소에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판교를 포함하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류 서비스와 연계한 로봇 딜리버리 또한 올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모셔널은 2023년부터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로봇택시를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상용한 후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공개된 것처럼 모셔널은 우버와 파트너십을 통해 올해부터 미국 산타모니카 지역에서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율주차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2 기능을 OTA를 통해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향후에 원격 자율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의 구현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통합제어기 기술이 필요합니다. 2019년 처음으로 1세대 통합제어기를 양산 적용하면서 통합제어기를 통해 당사 중심의 개발 체제를 수립하였고 이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양산 신뢰성 확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 1세대 기능을 향상시킨 2세대 통합제어기를 개발하여 적용 예정에 있으며 2023년부터는 에이다스의 전 제어기를 통합관리하는 3세대 통합제어기를 개발하여 더욱 정밀하고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통해 모빌리티, 커넥티비티, 데이터 비즈니스 등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하여 2030년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 비즈니스 매출을 전체 매출의 30% 수준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사는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전문 역량 확보를 통해 전사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내외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해 한국과 해외 거점에 소프트웨어 전문 조직을 설립할 예정이며 전문 인력을 매년 20% 이상 증원하여 전 사업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 조직 강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표준화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가속화하는 한편 당사의 차량과 서비스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장기 투자 확대입니다. 2030년까지
미래사업 영역 투자의 약 30%인 12조 원을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투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넥티비티,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신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에 약 4.3조 원,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스타트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략지분 투자에 약 4.8조 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전사, 공통 ICT 영역 등에 2.9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사의 전동화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중장기 재무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 서강현 부사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사의 중장기 전동화 전략은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전동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 및 수익 창출 계획과 중장기 전동화 전략이 당사의 수익성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중장기 재무 목표 발표에 앞서 2022년 가이던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 실적 발표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의 올해 도매 판매 계획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432만 대이며 연결 기준 2022년 매출액은 생산이 안정됨에 따라 판매 정상화가 기대되는 만큼 2021년 실적 대비 13%에서 14%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기준 2022년 영업이익률은 자동차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와 금융 부분의 수익성의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5%에서 6.5%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투자 계획은 2021년 대비 15% 증가한 9.2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 잉여 현금 흐름의 경우 미래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와 대내외 경영 환경 변수를 고려하여 마이너스 0.5조에서 플러스 1.0조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기차의 중장기 수익성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30년 전기차 영업이익률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용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GV60를 출시하여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고 부품 공용화율을 높여서 원가 절감을 추진하는 등 전기차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출시하여 2030년까지 라인업을 17개 차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델당 판매 대수 역시 2021년 기준 2만 대에서 2030년 11만 대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생산 최적화와 배터리 원가 절감을 통해 단계적으로 영업이익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2030년까지 100% 전동화로 전환하고 현대 브랜드는 SUV를 중심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여 제품 믹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모델 라인업 확대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도입으로 부품 공유화율을 높이고 혁신 제조 플랫폼 확대 적용을 통해 제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제조 원가를 개선하는 한편 배터리 소싱 다변화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로 배터리 원가 절감 또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재무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사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감소와 원재료비 상승과 같은 다소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SUV와 제네시스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과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연결 기준 5.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연결 영업이익률 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수익성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제네시스의 글로벌 판매 확대와 SUV 라인업 강화 등을 통해 내연기관의 제품 믹스 개선을 지속하여 전동화 확대와 미래 신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2030년 연결 영업이익률 목표는 10%로 설정하였습니다. 견고한 내연기관 수익성과 함께 모듈러 아키텍처 적용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으로 전기차 수익성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매출 확대로 추가적인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대 전략은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장기 투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총 95.5조 원이며 이는 전동화를 비롯하여 수소,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틱스와 같은 다양한 미래 기술 영역에 대한 R&D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전동화를 위한 투자는 총 19.4조 원입니다. 여기에는 전동화 제품 경쟁력 확보와 전동화 부품의 선행기술 개발과 같은 R&D 투자뿐만 아니라 전용 공장과 라인 증설을 포함한 카펙스 투자,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충전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투자 계획에 대한 재원은 전기차 수익성 안정화와 내연기관 수익성 극대화를 통한 내부 현금 창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 수익성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양호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여 추가적인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동화 전략과 중장기 수익성 개선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현대자동차 2022년 CEO 인베스터 데이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